유책각. 유책각도 45번이랑 51번. 이거 두 개가 좀 생소하게 나왔고, 나머지는 그 간연도에서 다 나왔죠. 그래서 한 18개 정도 맞추면 됩니다. 90점 정도. 좀 생소한 거는 45번이랑 51번.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반지름이 0.5m인 원통형 용기에 1.5m 높이로 물을 채웠다. 그러니까 이 높이가 반지름은 반지름이 0.5m. 탱크의 높이는 1.5m. 물을 채우고, 그치? 이거를 돌렸다, 그자? 각속도로 돌리네. 각속도가 10라드/s로 돌렸다. 그랬을 때,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되지? 우리 상대평에서 이 물이 넘치겠지? 물이 넘치겠다, 그지? 이렇게. 그렇지? 그럼 넘친다. 얼마가 빠져나왔겠지, 그지? 이렇게 되겠다. 됐을 때, 탱크 저면, 탱크 저면의 중심에서 압력은, 탱크 저면의 중심에서의 압력은, 요거 물어봤네. 그럼 요즘의 압력은 하면 돼. 이걸 H 다시 할까? 그러면, 물이 냈지. 물이 채워져 있댔지. 물은 넘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압력은 하면 돼. 여기 요즘에 저면의 압력이라 하자. 감마에 H 다시 하면 된다. 그죠? 물의 부중량 9,800 뉴턴 퍼 메다 삼성. 그럼 H 다시만 찾으면 되겠지, 그지? H 다시. 자, 원래 이게 흘러 넘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 물을 채우고 있으니까 흘러 넘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 만약 흘러 넘치지 않았다면 요게 1.5m에서 자, 흘러 넘치지 않았다면 되겠어. 흘러 넘치지 않았다면. 그냥 요게 1.5m 하자. 그럼 여기가 1.5m 있었다. 만약 여기까지 1.5m였다. 흘러 넘치지 않았다면 되겠어. 이런 식으로 됐겠지, 그지?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거라는 거야. 이렇게. 흘러 넘치지 않았다면. 되지? 자, 그러면 요 높이는 우리가 알고 있지. 흘러 넘치지 않았다면 요게 델타 H 알고 있지, 그지? 그럼 델타 H는 어떻게 돼? 공식 알고 있지. 2G의 끝단의 원속도의 제곱이었지, 그지? 자, 끝단의 원속도는 뭐하면 돼? 2G에다가 여기까지가 R이 있다고 할게. 제일 큰 반지름. 그러면 각속도의 제일 큰 반지름이 끝단의 원속도지, 그지? 의 제곱. 되지? 그럼 일단 요거를 구해보자. 2 곱하기 9.8m/s, 각속도 10, 반지름이 0.5의 제곱. 자, 그럼 이걸 찾다 할게. 1.275m. 자, 그러면 내가 찾고 보는 H 다시잖아. 그러면 H 다시를 뭐 하면 돼? 요 전체 높이니까 요서까지 높이는 이거의 반이겠지. 이 높이는 2의 1.반이겠지, 그지? 그럼 H 다시는 뭐 하면 돼? H 다시는 15에다가 이걸 빼야 되겠지, 그지? 그럼 1.5에다가 빼기 2분의 1.27로 하면 되겠지, 그지? 그럼 파스칼로 오겠지. 그럼 계산 누르 하자. 계산 누르니까 이게 5452.5 파스칼. 계산 누르면 그럼 이 킬로 파스칼 고치면 4.2 정도 오겠지, 그지? 파스칼. 그럼 4.5 있는 게 답이겠네. 4.5 있는 게 답은 4번. 이 문제를 풀 때 흘러 넘치지 않았다고 푸는 게 더 문제를 해석하기 편할 거야, 그지? 됐다. 자, 2번, 42번. 자, 경계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경계청은 뭐였어? 자, 이런 평판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이 외부 속도, 포텐 속도가 100m/s라면 100m 쭉 오다가 평판을 만나면 뭐였지? 외부 흐름, 즉 포텐셜 흐름의 이 속도의 99% 되는 선. 이 속도가 계속 커지다가 99% 되는 선들을 이은 선을 우리가 뭐랬지? 경계청이랬지, 그지? 속도가 계속 증가되다가 99%. 그러니까 이게 100m/s면 99m/s 되는 지점을 껴은 선들을 우리가 뭐했지? 경계청이라고 했지, 그지? 자, 그러면 경계체 바깥은 뭐야? 내가 100m/s겠지, 예를 들면. 그럼 얘는 손실이 없다, 마찰이 없다, 이런 거였지. 바깥의 흐름은 포텐셜 흐름이다. 처음 속도와 같다. 마찰이 없는 흐름이다. 포텐셜 흐름은 마찰이 없는 흐름, 손실이 없는 흐름을 포텐셜 흐름이다. 그죠? 맞고. 자, 균일 속도가 크고 점성이 클수록 경제 두께는 얇아진다. 자, 우리 여기는 청유 구간. 어느 정도 벗어나면 난류 구간. 천이 구간. 처음에는 관성이 있으니까, 여기 불어오는 관성이 있으니까 뒤에서 정연하게 흐르다가 관성을 잃어버리면 천이 됐다가 어떤 영역을 벗어나면 알 수가 없는 영역이고 요 밑에는 청류 저층이 발생한다고 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요 청류 구간에서의 경계청 두께 이는 공식으로 알고 있었지. 자, X짐에서 예를 들면 뭐지? 요서 그리가 X라고 하자. 선단에서 그리. 그럼 이거는 뭐하면 돼? 자, OX에다가 예를 들면 뭐 U, 로, VX 2분의 1승이지. 여기 2분의 1승. 그럼 다 2분의 1승 해줄게. 비례식을 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자, 5에, 그치? 1도의 2분의 1승. 그 다음에 X. 여기 2분의 2승이라 하자. 그럼 내오면 2분의 1승이 되지. 여기 2분의 1승이니까. 1도의 2분의 1승, 속도의 2분의 1승. 되지? 그럼 정리했다. 그러면 균일 속도가 크면, 자, 속도가 크면 되지. 이게 크면 경계 두께는 얇아지네. 크면 경계청 두께는 얇아지고, 이건 맞고. 점성이 클수록, 점성이 크면 커지네. 그럼 이게 틀렸네. 유체의 점성이 클수록 경계 두께는 두꺼워진다. 네? 두꺼워진다. 그치? 커진다 하자. 커진다. 커진다. 하자. 커진다. 틀린 것은 2번이 틀리다. 그자? 자, 경계청 내선 점성이 크다. 안쪽에 맞춰있으니까 속도가 여기는 자꾸 작아졌다가 커지는 거지. 경계청은 편단부터 하루로 갈수록 두꺼워지지. 당연하지. 하루로 갈수록 두꺼워진다. 자, 43번. 자, 실형의, 모형 댐이지. 자, 그럼 댐 하면 뭐다? 플루드 넘버가 상사가 되면 되지, 그지? 플루드 넘버가. 자, 그러면, 자, 내가 실형이 있다 할게. 실형이니까 모형의 길이 하자. 모형의 길이는 25분의 1. 그냥 1을 할게. 그러면 실형. 패턴 모델이지. 그럼 실형은 얼마야? 25란 말이야. 실형의 길이가. 상사한 댐을 이용하여 유동 특성을 연구하려고 한다. 댐의 상부에서의 속도를 1m일 때 모형 댐의 속도는 1m/s라면 실형 댐에서의 요속은 얼마인가? 물어봤지, 그지? 그러면 댐, 조파장, 배 이런 거 넣으면 뭐지? 플루드 넘버가 역학 상사를 만족하면 되지, 그지? 그지? 루트 LG 플루드 넘버 알지? 그럼 이게 실형이면 실형, 모형이면 모형이지. 자, 숫자 한번 대입해보자. 그럼 중력가스, 증가수, 약분. 모형의 속도가 1m/s. 루트 이게 1이면 이게 실형의 속도지. 근데 실형의 속도가 루트 얼마? 25. 이게 5네 올라가니까 5m/s가 되겠네. 그렇지? 5m/s가. 자,
정지 유체 속에 잠겨 있는 유체에 의한 받는 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틀린 거 찾으랬네. 자, 깊게 잠길수록 받는 힘이 커지지, 그지? 우리 전압력 크기 뭐야? 전압력 크기는 유체의 비중이 아니라 도심까지 깊이지, 그렇지? 이게 크면 클수록 큰 힘을 받는다. 당연한 거고. 자, 크기는 도심에서 압력에 받는, 자, 이게 뭐야? 이게 도심에서 압력이지. 도심에서 압력 곱하기 이게 도심이잖아. 도심까지 수심이니까. 도심의 압력에다가 면적 곱하면 되지, 그지? 맞지? 자, 평면이 수평으로 놓여 있으면, 평면이 수평으로 놓여 있으면, 여기 전압력은 뭐야? 여기 전압력의 크기는, 압력 중심의 도심과, 그치, 압력 중심의 도심과 일치한 지점에 전압력이 작용하지, 그치? 수평을 놓여 있을 때. 맞고. 자, 평면이 수직으로 놓여 있다. 자, 우리 공식 뭐였지? 이 평면이 수직으로 놓여 있다. 그럼 이게 수문이 있다 하자, 수문. 그러면 수문의 도심이 여기라면 전압력의 크기는 여기 작용했었지, 그지? 그러면 도심보다 얼마만큼? 요만큼 아래 되지, 그지? 그 공식이 뭐였어? 전압력이 작용하는 위치는 y바 플러스 도심의 답이 이참을 때 y바에다가 a였지. 근데 여기서까지가 그냥 수직이라면 h바가 y바가 되지, 그지? 요거는 h바, y바가 된다. 수직이면. 그럼 이만큼 뭐라고? 아래 있지. 이만큼 아래 있다. 이만큼 아래 있다. 그지? 위쪽에 있는 게 뭐라고? 아래, 약간 아래에 있다. 얼마만큼? 요만큼 아래에 있다. 그죠? 그냥 맞추라고 주는 거네. 4번이 틀리다. 그죠? 틀린 것은 4번. 자, 유동함수 관련된 문제지. 요즘 좀 많이 나오는 추세죠. 자, 극좌표계를 얘기할 때 우리는 극좌표계는 뭐야? 이 XY로 표현한 게 직교좌표계인데 이 직교좌표계를 반지름과 각도의 함수를 표시하는 게 뭐라고? 극좌표계지, 그지? 그렇지. 자, 그러면 이 XY로 표시하는 게 아니고 뭐다? 반지름과 각도를 표시하는 게 극좌표계다. 비점성 비합주 유체, 그러니까 비점성이고 비합수 이상 유체다. 2차원 유동함수가 주있네, 그지? 유동함수를 8. 유동함수가 있다, 문제 조건에서는. 극좌표계에서. 그럼 유동함수가 줘졌다. 이 아래 제곱에 쌓인 2시타로 줘있다. 유동함수가 줘있다. 이걸 때 속도 포텐셜을 찾으랬네. 그럼 유동함수가 줄 때 폭소 포텐셜 찾아라. 그러면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을 게 있다. 암기해야 될 거. 자, 암기해야 될 거. 자, 여기 적을까? 이런 극좌표계에 나왔을 때 일단 우리 반경 방향의 속도가 있다랬지. 그럼 반경 방향의 속도를 하나는 유동함수로, 하나는 속도 포텐셜로, 하나는 유동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랬지. 그러면 자, 여기 이제 속도 포텐셜이 주어질 때는 이 반경 방향의 속도라 했지. 라운드 아래다가 라운드 파이를 하면 된다. 반경 방향의 속도다. 이를 반경 방향의 속도란다. 외워야 되는 거 요 정리하자. 외워야 된다. 그러면 행 방향의 속도가 있다. 그러니까 요렇게 여기 시타면 요렇게 가는 속도를 행 방향 속도로 한다 그랬지. 그럼 행 방향 속도는 R분에다가 라운드 시타에다 라운드 파이. 이 파이는 속도 포텐셜이다. 자, 그럴 때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그러면 속도 포텐셜 줄 때는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유동 함수가 줄 때는 그럼 요거는 뭐야? 그러니까 반경 방향의 속도, 이걸 반경 방향의 행 방향 속도라고 해. 자, 이건 그럼 행 방향 속도고, 이거는 이거의 반대의 개념을 보면 돼. 이거는 공식을 외워야 된다. R분의 1에다가 라운드 시타에다가 라운드
이런 유동함수가 된다 그랬지. 외워야 된다. 그 다음에 요 반경 방향은 마이너스가 붙어. 그러면 라운드 R에다가 라운드 파이가 된다 그랬지. 자, 그럼 이건 암기다, 암기. 이때 파이는 뭐라고? 속도 포텐셜. 요거는 이렇게 표시하고, 그럼 큰 파이를 할게. 큰 파이는 유동함수다. 됐지? 자, 그러면 일단 요거부터 한번 찾아볼까? 반경 방향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자. 반경 방향에 대해서 일단 찾아볼게. 그러면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유동함수가 줘 있잖아. 그지? 그럼 반경 방향 속도는 공식을 외워야 된다. 됐다. 자, 그러면 R분의 1에다가 요 시대에 대해서 평면을 해라는 거지. 그지? 가져와봐. 이 R제곱의 사인 2시타. 자, R분의 1은 있고 앞에 반지름이겠지? 임의의 반지름. 임의 R집에서의 반지름. 자, 이거는 평면하니까 이 R제곱의 시타는 그대로 가져오고, 이거 미분하면 뭐 되지? 코사인 2시타인데, 요 안에 가면 되면 미분하지. 그럼 이거 하면 2가 되겠지. 그지? 2가 된다. 그러면, 자, R 하나 없어지고, 2는 4. R, 2가 있으니까, 4R에 코사인 2시타가 된다. 그러면 내가 지금 뭘 찾았어? 뭘 찾았지? 반경 방향의 속도를 찾았지. 4R에 코사인 2시타다. 근데 문제에서는 속도 포텐셜을 찾아라고 했잖아. 그럼 이게 속도 포텐셜 주식은 요거지. 그럼 봐봐. 이거는 요 위에 쓸 수 있게 라운드 R에다가 하면 돼. 라운드 파이지. 그럼 이때 라운드 파이는 어떻게 쓸 수 있어? 1 곱하면 되지. 4R에다가 코사인 2시타의 라운드 R. 그러면 이걸 적분하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이게 속도 포텐셜이지. 속도 포텐셜은. 속도가 부정적분이니까 일단, 자, 이거 R에 대해서 하면 되지. 그럼 4 코사인 2시타에다가 R에 대해서 하니까 2R의 제곱이지. 부정적분 C. 적분상수가 되겠지. 이거 2지. 2 코사인 2시타에다가 R의 제곱이 되겠네. 그럼 이게 답이다 그랬지? 되지? 그럼 2 R 제곱에 코사인 2시타에 플러스 2. 답은 1번이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암기하고서 되겠지. 극좌표에 놓으면. 그래서 파이는, 큰 파이는 유동함수고 작은 파이는 속도 포텐셜이다. 그래서 극좌표에 놓으면 이 공식은 암기해라는 얘기야. 됐죠? 자, 46번. 자, 두 평판 사이에 점성이 주어지고, 자, 두 평판 사이에, 파스칼 초 점성 계수가 주있네. 이 파스칼 초. 뉴턴 유체가 주어지고, 뉴턴 전에. 자, 속도는 미터 퍼 세컨다. 단위는 안 되겠지. MPS 자리고.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컨다. MPS 안 집어넣은 거야. 속도. V를 하자. 속도 분포 주어질게. U 들어가서 시험지제를 하자. 이놈 U, 점성 계수. 가 다음 같이 주있네. 그럼 이거 뉴턴 점성이 대입하면 되네. 그릴 때 스펑션에서 Y짐에서의 전단 크기. 그럼 뉴턴 점성을 붙여서 Y짐의 전단 U에다가 속도 곱이지. 쉽다, 그자. 점성 계수에다가 DY에다가 D. 자, 이게 주있지. 1 마이너스 0 4개. Y제곱. 끝이네. 곱하기. 이거 하면, 미분하면 0. 빼기. 그치. 2가 넘으니까 2에 곱하기. 요거네. 자. 그럼 점성 개수 얼마? 2. MQS 아니다. 단위항산 안 할게. 그럼 이거 마이너스 2 곱하기. 만 되겠지, 그지? 그지? Y지. Y 있네.
근데 y가 0.5m 되니까 메다 대입할게. 그러면 내가 이게 얼마? 메다 대입이 되겠지? 0.005가 되겠지. 하나 더 붙여, 두 개 더 붙여야겠다. 그렇지? 0, 그러니까 0 두 개 더 붙이면 되네. 5m. 그럼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하나, 둘, 셋, 네 개 곱하기 얼마? 그치? 미분하는 거잖아. 그치? 마이너스 값이 나야 되는데. 또 보기쪽이 차야 되는 거니까. 이거 0.005. 그럼 이 결과가, 마이너스 값이 나야 되는데. 이걸 오타네, 오타. 그럼 이 결과 나타날게. 이게 마이너스 200 뉴턴 퍼 메다 제곱이다. 단위는 왜 이렇게 나와? 인피니티 단위니까. 자, 점성계 단위가 뭐야? 단위만 해볼게. 뉴턴 퍼 메다 제곱 세컨. 어차피 이 거리는 메다지. 거리가 y 됐으니까 메다로 고쳤는데 0.5m. 위에는 속도지. 속도는 뭐야? 미터 퍼 세크지. 맞지? 그럼 요거 메다. 세크 없으니까 이게 파스칼이야. 단한 살 필요가 없지. 답은 200이다. 마이너스인데 지금 마이너스 없으니까 절대치만 물어본 것 같아. 답은 200. 됐다. 됐고. 자, 47번. 자, 개방된 탱크 내에 자, 개방된 탱크 내의 비중이 0.8인 기름이 가득 차 있다. 국소 대기압이 101kPa이다. 그러면 깊이 요 3m 지점. SI 절대 압력은 마음대. 요 절대 압력은 국소 대기압에다가 게이지 압력하면 되지. 국소 대기압 101kPa. 어떤 유체의 깊이에서의 압력은 비중량 곱하기 깊이. 그럼 어떤 유체의 비중량은 비중 곱하기 물의 비중량. 비중 곱하기 물의 비중량. 깊이. 단위 3 해주면 되네. 그럼 H가 3m지. 자, 숫자 101kPa. 비중이 0.8. 물의 비중량 9,800 뉴턴 퍼 메다 삼성. 깊이가 3m. 그럼 이런 파스칼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파스칼이지. 단위함수 바로 해줄게. 그럼 이렇게 하면 이게 파스칼이니까 키로 해주고 1000 나누면 되지. 그럼 킬로 파스칼이 되거든. 그럼 이게 답이네. 그럼 101kPa 만들어 놨고 0.8 곱하기 9.8 곱하기 3 하면 되네. 그럼 이것도 킬로파스칼. 계산기 누르면 되겠지. 눌렀다. 이런 거 틀리면 안 되겠지. 자, 됐고. 자, 48번. 피토트 정압관의 액주계를 이용하여. 그림 안 그려도 되겠지. 피토트 정압관. 자, 우리 피토트 정압관은 흐르는 간 속에 뭐를?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런 U자가 썼었지, 그지? 자, 그럼 피토트 정압 액주세의 공기의 속도를 측정하면 이 관에 흐르는 밀도가 지나. 그럼 공기가 흐른다, 관에. 알겠지? 공기의 속도를 측정하려고 한다. 공기의 속도를 측정하려고 한다. 이게 흐르는 공기의 속도를. 비중이 1인 액주계. 그러면 이렇게 쏘니까 비중이 1인 액체가 이렇게 했다. 물이 들어가 있겠네, 그러면. 이걸 이렇게 밀어주겠지, 그지? 그러면 비중이 액주계에 있는, 그는 비중이다. 그럼 액주계의 비중이다. 비중이 물이지, 물이었죠, 물. 비중이 액주계의 높이 차가, 요게 높이 차지. H가 10mm다.
공기의 밀도는 주있네. 관이지, 관. 이 관에 흐르는 게 공기고, 이게 1.22kg/m 삼성이다. 이때 공기 속도는 얼마인가? 자, 그럼 우리 공식 외우고 있지? 이 속도는, 여기는 속도는, 공식은 외워야 된다. 이지의 액축의 눈금차에다가, 공부를 할 때는 뭐였지? 밀도로 할까? 관에다가, 액축에다가 관이지, 그지? 숫자만 대입하면 되네. 자, 2 곱하기 9.8m/s. 이거를 메다로 고칠게. 그치? 그러면 곱하기 1000분의 0.01을 할게. 메다. 1000을 나누면 되니까. 되지? 그럼 0.01 메다. 그럼 관에는 뭐가 있어? 공기 흐르지? 1.22. 관에는 1.22. 그치? 그럼 물의, 액축에는 물이니까 물의 밀도는 얼마야? 이거는 비중 1이니까 밀도는 얼마야? 물이니까 1000kgm/m 삼성이지. 1000 쓰면 되지. 그럼 단위한산 다 해놨으니까 이게 m/s거다. 해보나 안 해보나? 12.667. 알겠지? 비중의 비나 밀도비는 똑같으니까. 자, 49번. 자, 축동력이 10kW인 펌프가 있다, 그죠? 펌프는 뭐야, 펌프는? 자, 우리 펌프는 뭐가 들어와서, 축동력이 들어와서 뭐를 토출시키노? 물이 들어와서 토출시키는 거지, 그지? 이 토출돼 나가는 게 뭐야? 유체 동력이지. 되지? 그럼 유체 동력은 뭐야? 감마의 펌프의 전수도에다가 유량이 되지, 그지? 됐다. 자, 10kW를 이용하여 30m 위치한 저수지에, 여기, 여기, 그럼 요거 같아야 되겠네. 이 허비수도는 무시한 거네, 그지? 자, 펌프까지 시스템의 비가역적 손실수를 3에 달하면, 자, 손실까지 고려했을 때 뭘 찾으라고? 펌프 효율을 찾으랬네. 뭐가 입력이야? 축동력에다가, 그럼 요건데 지금 봐. 요 H가 우리가 외울 때는 펌프의 전수도잖아, 펌프가. 그런데 30m까지 올리고 싶은데, 손실이 4m란 말이야, 그지? 그럼 우리는 실제 올려야 될 거는 얼마야? 34m까지 올려야 손실까지 고려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손실까지 다 고려해야만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이게 펌프의 전수도는 올리는 양정에다가 손실수도를 다 더한 게 내가 펌프의 양정이지, 그지? 손실 다 고려해서 30m까지 올려야 되니까. 알겠지? 그럼 물의 비중량 얼마야? 9,800. 뭐 그랬어, 지금? 효율 그랬지? 물의 비중량 9,800 곱하기 유량이 주있지. 자, 유량은 지금 단위 한산 할게. 유량은 25L/s잖아. 1리터는 1000분의 1로 배. 1리터는 1000분의 1로 배다. 자, 그러면 쓸게. 단위 한산 25. 그럼 쓸게. 25에다가 1000. 축동력은 얼마라고? 축동력은 10kW. 그럼 단위 한산에서 무차 만들면 되겠지. 자, 단위 한산 하자. 단위 한산에서 무차 만들어야 된다. 밑에는 킬로와트. 9,800 Nm/m의 삼성. 물의 비중량 34m. 이거는 메다 삼성의 퍼 세컨. 자, 그러면 메다 삼성. 이게 와트지? 와트잖아. 그럼 이게, 그러니까 여기 1000 곱해줄게. 그럼 이게 무차원 오겠지? 와트 없어지니까. 그럼 이게 답이 달았지? 퍼센테이지로 고치면 되니까 83. 자, 83. 효율로 따질게. 효율 따지니까 83.3%. 계산할 수 있지? 계산 누르면 되니까.